안녕하세요. 이슬 시인입니다. 오늘 대지의 시 강연을 하겠습니다. 네. 대지의 시입니다. 초인의 길, 대지의 길, 이슬 시인. 예, 대지의 시는요, 우리 지구가 하나의 별이라고 생각할 때 별은 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흙으로 이루어진 대지에서 그 대지는 단단하고요. 그리고 모든 생명과 사물이 있는 곳입니다. 비록 우리 발 밑에 있지만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거니는 장소입니다. 그랬을 때 그 대지의 의미가 바로 초인 슈퍼맨의 의미입니다. 역대 철학은 하늘천, 하늘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하늘, 지구의 지붕과 같은 하늘에 대한 그런 철학이 역대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늘의 시를 소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가 대지의 시입니다. 제 18권 시집 중에 두 번째 시집에 해당합니다. 그 대지의 시는요, 철학의 가치로 봤을 때 첫 번째 가치가 하늘의 철학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빛이 오는 빛이 1등 철학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이가 공기인데요. 공기가 두 번째 가치의 철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물입니다. 지자요수란 말도 있고 인자요산이란 말도 있는데요. 그 물이 세 번째 철학의 가치에 해당하고요. 네 번째가 흙에 해당합니다. 이게 대지입니다. 그랬을 때 역대 네 번째 철학의 가치를 다시 일가치로 올린 철학자가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독일의 대표 철학자입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인데요. 그 저서의 내용으로 보면 그 대지의 가치가 첫 번째 가치로 올린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대지에서 인간의 창조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칸트로 말하면 물 자체라고 하고요. 그 물 자체가 모든 재료에 해당하고 그 재료로 곧 모든 창조력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창조력은 세계 일가치에 해당합니다. 그랬을 때 대지의 의미란 단단하다는 뜻이고요. 단단한 것이 슈퍼맨의 뜻인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슬 시인의 대지의 시를 제가 낭독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지의 시, 이슬 시인. 이렇게 그림이 나무 곁에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길이란 동양의 도사상에 해당하는데요. 동양은 길도로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마음이나 신비로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은 단 한마디로 이성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성은 영어 리전이라 하고요. 칸트, 임마누엘 칸트가 대표적 철학자입니다. 예, 대지의 시. 오랜 추억과 밝은 미래를 지닌 대지는 깊은 자에게는 천국입니다. 신의 어머니의 가슴처럼 대지는 어여쁜 새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대지는 하늘과 같이 식물과 동물과 만물의 영장에게 영원한 보석을 선사합니다. 천사와 같은 양심이 있는 마음에 대지는 맑은 하늘을 열어둡니다. 예. 시작하며 대지에는 신비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인간의 삶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어요. 참된 인간에게는 순수와 동경이 내재해 있고 꿈과 희망이 머물주. 생각이 발전하면서 나이는 사상의 봉우리가 되고 영혼에선 생명의 성장과 의미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생기지요. 도시는 과학기술과 인간들의 질서의식을 통하여 행복한 열매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리지요. 사람에게 드높은 영혼의 정신은 우주의 이성 법칙과 영원한 진리의 탐구자로서 내면이 고양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지의 의미와 성장의 지식은 자연에서 배우고 도덕과 지혜를 구도하는 시인은 신성함을 만나는 커다란 기쁨을 느껴요. 대지의 시는 인간들의 행복이 모이는 땅에서 커다란 가치인 보편의 철학과 혼의 철학, 의식을 갖추고 함께 마음의 생각을 노래합니다. 기쁨과 희망의 에너지로 천사 같은 인성을 지니고 삶을 의미해요. 대지의 길에서 만나는 식물과 동물과 사물에서 의미를 배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이상의 황금빛을 쏘아 올립니다.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은 영광의 순간이 모여들어요. 삶을 사랑함은 무지개 다리 건너 환상의 세상과 행복의 섬에 해맑게 도착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의 화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 대지의 시집은 거의 100편의 시집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부가 밤길입니다. 그리고 2부는 용감한 별, 그리고 3부는 꽃의 하늘. 참 멋있지 않습니까? 꽃이 하늘이라는 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표현가라 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미국의 에머슨 같은 경우는 네이머라고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월트 휘트만 같은 경우는 세이어라고 합니다. 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를 말할 때 표현가라고 말합니다. 익스프레셔니스트 표현가입니다. 네, 꽃이 하늘이라는 말은 참으로 멋진 말 같습니다. 그리고 4부는 추억의 공간, 이렇게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일부 밤길. 제목 사랑의 꿈. 제가 클래식을 들으면서 시를 썼는데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꿈. 간밤에 꿈길 속을 걸어 들어간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는 안개가 피었죠. 어둡고 몽환적인 생각의 들판에서 의식에서 깨어나 해맑은 아침을 보아요. 반가운 햇살 속에서 어제 본 꽃들이 길가에 피어났어요. 그리고 거의 똑같은 새들이 나에게 간밤의 세상을 전해오네요. 꿈길에서 만난 정령의 여인은 이 세상 여인이 아닌 듯해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아롱칠 듯 하면서 마음속 떨림에 바람 불어 꽃잎 흩날리네요. 태양 너머 어딘가에 꼭 있을 것 같은 사랑의 꿈이 온몸을 구름에 적시네요. 내 영혼 속에 다녀간 여인이요. 환상 속에서 만난 그날의 여인이요. 사랑의 꿈에서 잊지 못할 여인이요. 네, 이렇게 사랑의 꿈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의 꿈 같은 경우는요, 정령을 얘기했습니다. 소재가 정령인데요. 꿈길, 이렇게 간밤에 꿈을 꾸면 굉장히 환상적이고 굉장히 스스로에게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팝송 노래도 있고 그런데요. 디지드림이라고요. 하트. 그런데 그런 이제 시인의 해답은
시인의 역할은 정화시키는 역할인데 시인은 그렇게 세상에 영웅을 만드는 그런 자입니다. 제1시성이 호메로스인데요. 호메로스 같은 경우는 전설을 이렇게 글로 기록을 해서 세상의 최고의 영웅을 만드는 것이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영웅을 만드는 그런 높은 그런 존재력이 있습니다. 예. 사회 1등 가치가 생각이라 하면 생각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학의 의미로서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의미는 참으로 높고 깊이가 있습니다. 예. 정령이란 말은 왜 정령을 소재로 했냐면 인간의 정체성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육체를 발전시키고 영혼을 발전시킨 자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대화의 내용이 높고 지식과 지혜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뜻을 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노래, 이슬 시인의 노래는 영혼의 최고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제 가치를 존중해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정령이라 하면 영어로 soul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내면에 이탈하는 육체 같은 내면 모습이 정령이라 하는데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휠더린, 지금 홍익대 총장님 동문과 교수에 있었을 때 번역서가 바로 장용태 총장님 번역서 휠더린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300번이나 봤습니다. 그 휠더린이라는 시인은 괴테 실러의 아버지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 주석에 보면 그 시대는 정신세계 와 정령의 세계였습니다. 사상의 세계, 정신의 세계, 정령의 세계였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정령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령이란 살아있는 자한테 소울, 영혼에 해당합니다. 영혼이란 말은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모든 문인들의 영혼이 책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령은 제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몸의 내면에 해당하는 그런 영혼을 가장 풍부하게 발전시키자가 제 취지와 뜻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목 월광. 흔들리는 갈대들은 이제 시작이었다. 밤의 서곡, 움츠린 메아리가 잔잔히 흐르고 의미심장한 바람은 새떼를 몬다. 여기저기 상념이 흩어지면 밝은 달은 고요하게 비수를 꼽는다. 멈춘 갈대들은 다시 시작하였다. 자유로운 개구리와 노루가 입김을 불고 숲에선 밤의 노래가 기쁘게 웃는다. 별들이 멀리서 희망을 전하는 이 야한 밤에. 예, 이 시는 제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들으면서 썼는데요. 제가 군대를 1사단 나왔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철제선 안에 갈대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크고 많은 갈대들을 보면서 그렇게 시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의 고독과 생각, 그것을 문학으로 하거나 철학을 하면 참으로 멋진 광경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학의 세계이고 또한 철학의 세계라고 합니다. 서점에서 밝은 서적들 중에 자기계발서나 문학이나 철학을 이렇게 세 분류로 구분을 하자면 저는 문학이나 철학이 굉장히 높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문학의 장르라든가 철학의 장르는요, 또 하나의 세상을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계의 가장 큰 이름들도 문학가나 철학가들이 굉장히 높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밤에, 지구는 시간이 낮과 밤에 나뉘었듯이 밤에 그런 고독의 노래는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철학자, 니체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고독 속에서 가장 높습니다. 여러 사람을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좋은 시간이지만 고독에서는 인생을 의미로 말할 때 가장 높은 생각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철학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하늘의 의미나 달이나 이런 영원함에 대한 의미, 그 의미를 계속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의 내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구도자의 도 또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광 소나타를 잘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교향곡을 낭독하겠습니다. 신세계 교향곡. 빵빠레가 울려 퍼진다 장엄한 대지에 그 기운은 열린 하늘에서 오는 숭고한 미. 인간들에겐 도약의 희망과 움트는 새싹들. 그러나 어떠한가 넉넉한 대지의 시간에 강 물고기들의 유형처럼 인간의 마음이 새로운 지평의 환상으로 달려가리라. 먹구름과 세찬 비바람 속에도 대지의 생명력은 강인하다. 철의 의지는 나무들이 대신하고 하늘의 얼굴은 산들이 마주 대한다. 대지의 포근한 행복은 강자의 것이다. 마음이 가벼운 자에겐 영혼이 움직임으로 새싹과 꽃들과 함께 대기를 날 것이다. 미를 찾는 자에겐 이미 황금마차가 도착하였다. 사랑의 세레나데 별처럼 흐르고 장엄한 신세계 교향곡은 온 누리에 울려 퍼져라. 네, 이렇게 신세계 교향곡을 낭독하였는데요. 신세계 교향곡 역시 클래식 신세계 교향곡 음악을 들으면서 시를 완성하였습니다.